그런데 남동생이나 아들이 그 얼차려를 안 받겠다라고 땡깡을 부리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합당한 상황에서 내가 때리지 않고 얼차려로 하겠다. 네가 선을 시게 넘었으니. 그랬을 때 얼차려를 안 받겠다라고 땡깡을 부린다. 이건 무슨 경우냐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그런 지도를 하는 사람 자체도 무엇인가가 잘못되거나 결여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로 걔에게 권위가 안 서지는 거예요. 억압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거기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father figure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도 못하는 존재로, 그런 것도 오더를 할 수 없는 존재로 아들이나 남동생에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 부분을 미싱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남성성을 제대로 발현해 왔던 남자이고 아들이나 남동생에게 얼차려나 체벌을 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먼저 보여주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얼차려를 하려고 하는데 남동생이나 아들이 땡깡을 부리거나 컴플라잉을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제가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이 리뷰를 하면서 히키코모리 아들에 대해서 이제 한 적이 있죠. 이제 어머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그 비극 때문에 이제 아드님이 거기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그것을 꺼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이것저것 막 시도를 해봐도 아들이 좀채 움직이지가 않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우리가 봤을 때에도 전혀 남성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드바이스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서도 이제 약간 권위가 있는 오은영 박사님 앞에만 오면은 일단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얼차려를 주냐 안 주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가 그 얼차려를 줬을 때 과연 이게 레짓하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권위와 함께 나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방향으로 아들이나 남동생에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그동안 행동해 오고 그런 존재로 살아왔는가.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라면은 내가 자식이나 남동생에게 얼차려를 주문을 했을 때 안 들을 확률이 당연히 높죠. 그래서 안 됐을 때에는 얘가 잘못됐다도 있지만 일단은 본인이 그동안 father figure의 특질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그 지점까지 왔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차려도 안 받겠다고 땡깡을 부려. 그러면 이거는 아들이나 남동생의 문제만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본인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도 남성성 발현에 대한 부분을 좀 재고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아들과 남동생도 끌어주지만 나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좀 더 재밌는데, 딸에게 통제를 하다가 그 반발로 문란해진다면 어쩌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약간 사연식으로 갈게요. 사연은 아닌데. 언남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종종 아버지가 너무 엄하거나 딸들을 너무 통제해서 아버지와 딸의 사이가 나빠지고 딸이 되려 비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봐요. 가령 꽤 많은 여자들이 아버지가 통금 시간을 정하고 쓸데없이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 혹은 독립을 한 후에 되려 문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시청자분의 직접적인 관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제 해결적으로 접근을 했고 가족에 대해서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를 하셨고 책임감,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는 실은 여성 매뉴얼 블록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냐면은 뚜렷한 비전을 갖고 거기에 걸맞는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시키면서 비전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지고 비전이 있고 가치를 내면화시켰다라면 행동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네 박자가 딱딱딱딱 맞으면 그게 리더십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길게 말씀드렸어요. 하나하나 길게.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여성 매뉴얼 블록에 가셔가지고 리더십 있는 남자 판별하는 법 보시면 돼요. 문제 해결도 어떻게 판별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그래서 책임감, 보호적인 특성들을 잘 발휘를 해서 아버지상으로 제대로 잡고 딸의 존경을 얻은 후에, 이게 프레미스, 뭐냐면은 전제예요. 딸로부터 그러한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딸의 존경을 먼저 얻어낸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적절하게 통제를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통제만 했다. 그냥 내가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통제를 했다. 이거랑은 다른 거죠. 내가 아버지란 존재의 역할을 했다와 내가 그냥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란 존재로 그러한 통제를 했다. 그래서 그러한 적절한 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비뚤어지거나 그 사이가 틀어졌던 사례를 직접 관찰했는지, 지금 어디서 들은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관찰을 했는지, 그게 좀 중요해요. 지금 님이 올바른 father 피겨가 없는데 엄하다고만 해서 다 동작하는 게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게, 님은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랑 그동안에 이제 채널에 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제가 안 사실이 뭐냐면은 님이 어떠한 연유로 여동생 분에게 father 피겨 역할을 제대로 했었어야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집 알아봐 주는 것부터 경제적인 부분까지, 그 다음에 뭐 남자 만나는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 father 피겨 특질을 잘 발휘를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동생 분도 잘 따라와주고 고마워하고, 그죠? 그래서 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역할에 코어가 들어가야 그런 적절한 통제가 그 딸이나 여동생에게는 보호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father 피겨 역할, 내가 먼저 father 피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통제를 하려고 할 때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게 쓸데없는 참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딸 입장에서는, 혹은 여동생 입장에서는, 아니 지도 똑바로 못하면서 나한테 왜 저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 거야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신저하고 메시지를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토론의 장이 아닌 경우에 뭐냐면은,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메시지는 똑같더라도 그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틀려요. 그래서 나라는 메신저 자체가 먼저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인생에서 보여줬는지, 보여준다라는 건 보여주기 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발현하면서 살아내는지, 그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 관찰을 해봤는지.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통제만을 하는 게 아니죠. 딸의 인생에서 혹은 여동생의 인생에서 아버지나 오빠가 아버지상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 그 결과 중에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통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딸이나 여동생의 인격적인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통제라는 부분이. 근데 이 통제에는 전제가 뭐냐면은, 내가 father figure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 님이 전달해 주시네요. 같이 살 때 그렇게 father figure를 해주셨고, 그 여동생분은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박수.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런 father figure적인 남자가 많아져야 점점 여성들과 남성들의 삶이 계속 윤택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현대 사회가 지금 father figure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father figure라는 거는 아빠처럼 둥기둥기 받아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서울 때는 매서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엄하다 안 엄하다가 아니고, 여러분, 아까 4가지 특성, 문제 해결도 제가 오래 길게 얘기했죠. 어떤 게 문제 해결인지, 리더십, 책임감, 보호, 본 채널에서 다 얘기했어요, 하나씩. 이게 이루어져야 먼저, 그럼 뭐 부드러운 father figure가 될 수도 있고, 엄한 father figure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엄하냐 부드럽냐가 아니고, 기본적인 이 핵심 요소가 제대로 펑션하느냐, 기능하느냐. 이게 기능이 되어야 내가 부드러워도 그게 위험과 권위가 실려서 부드럽게 되는 거고, 내가 약간 harsh하고 엄하게 스트릭트하게 해도 그게 위험과 권위가 실려서 함부로 할 수 없는 father figure가 되는 거지. 그 코어를 다 빼놓고선, 여러분, 내가 그냥 통제만 하려고 한다, 이거는 절대 통하지가 않죠. 그게 여러분, 이 코어 파트가 갖춰진 다음에 통제가 발현이 되면은 그게 딸들의 도전이 돼요. 어떤 도전이 되냐면은 인격적인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전으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father figure 특질이 다 빠지고 통제만 하면은 당연히 삐뚤어지는 딸들도 나오겠죠. 왜냐면은 자유만 통제한 것처럼 되니까, 보호가 아니라 자유 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직접적인 통제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통제를 할 때 딸이 스스로,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father figure가 father figure로 역할을 하면은 그 father figure가 딸과 여동생의 인생의 자리에 정확히 잡으면서 어떤 장 같은 게 생겨요. feel. 그 남자의 father figure적 남자의 영향력, 정신적인 영향력이 그 딸과 여동생에게 field, 장으로, 자기장처럼 딱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통제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굉장히 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같은 말이긴 한데, 여러분, 좀 다른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적절한 통제에 딸이 반발해서 문란해졌다라고 치죠.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가 부족한 경우고, 인생에서 존경을 받는 존재로 자기들이 매김을 하지 못했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런 걸 통해서 딸이 아버지를 진정한 의미에서 존경해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아빠가 아니고 나의 인생을 밝혀주신 아버지예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아빠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아빠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밝혀주신 아버지로서 존경하는 존재로 인식이 되면은 아버지가 하는 거를 통제라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거는 자신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라고 느끼게 돼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관심. 여자들이 좋아하는 보호와 관심. 베타의 보호와 관심은 제공이죠. 그런데 father figure의 보호와 관심은 뭐냐면 등대이죠. 등대요, 등불입니다. 그 여성의 인생에. 아시겠죠? 같은 통제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등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는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느껴지는 게 달라요.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주신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성들의 말을 100% 믿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여성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성들은 기분의 좌우가 돼서 말을 하거나 자신의 기분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여성들이 현상을 보는 관점이 본질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녀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성들이 저런 말을 했다고 해서 여성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봐야죠. 여성들이 말을 하는 거는 여성들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의 하나의 부분으로 봐야지 그 말의 의지를 해가지고 하면 애덤이 옛날에 이브의 말에 의지를 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과 애덤이 이브의 말에 의지를 해서 에덴에서 이든이죠. 쫓겨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 나는 솔로하고도 조금 관련이 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런 거예요. 또 이 시청자분이 제가 딸의 아버지가 된다면 당연히 엄한 남자 이상한 남자 못 만나게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반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자유연애 시장 그리고 미디어에서 온갖 정보가 쏟아지는 작금의 시대에 여자가 연애를 못하게 막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싶기도 합니다. 엄하게 키워서 남자에게 협조적인 현모양처가 되느니 삐뚤어지느냐 이건 현모양처가 되느냐 삐뚤어지느냐 이건 여자 본래의 심성에 좌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어렵네요. 일단은 스스로는 답이 아닌 인생을 사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거기에 대해서 모호한 지점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아까 제가 하는 말 똑같이 약간은 반복은 아니지만 좀 리마인딩을 시켜드리면 상기를 시켜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시청자분의 통제가 반작용을 가져온다라면 그거는 통제 자체보다 시청자님의 존재해왔던 방식 그리고 남자로서 존재하는 방식이 그 딸에게 아버지상으로서 father figure로서 자리를 잡지 못했음을 뜻하는 거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버지상으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내가 통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우리 원래 인생에서는 이 메시지와 메신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 질문 주셨네요. 언남님 혹시 딸이나 여동생에게 과거의 올바른 남성성을 제공하지 못해 이미 존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나마 남자의 길을 걸으며 남성성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과거의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미 과거의 아버지상으로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오는 딸의 인생의 어떤 피해나 역기능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father figure가 된 자가 최대한 그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여동생이나 딸이 통제를 따르지 않고 문란한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최대한 일단 기본적으로는 싸우거나 언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father figure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네가 내 말을 왜 안 따라주냐? 나 이젠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라는 식으로 언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말을 통해서 언쟁을 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자기의 father figure의 특질을 발휘를 하는 걸 집중을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가 일단 내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로는 본 채널에 여러분 여성의 잘못을 지적하기라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원래는 남녀관계에 대해서 집중이 맞춰져 있는 건데 이거를 딸이나 여동생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골자를 얘기해드리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여성에게 이거 해라 저래라 마라 할 때 얘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나열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집중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언쟁은 하지 마세요. 언쟁은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 그걸 기본으로 잡으시고 안 듣겠죠? 처음에 그 얘기를 하면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안 듣는다고 해서 네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나오면 여동생이나 딸 입장에서는 네가 언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아버지 역할을 했다고 나한테 이러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향은 제시를 해주시고 진심이 전달되는 톤으로 말씀하실 때 좀 말씀의 속도를 늦추시고 말을 언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진심이 전달되도록 얘기를 하면 이 정도는 됩니다. 딸이 나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음료수 마시면서 이제 뭐 클럽을 간다라고 치죠. 그럴 때에도 오늘 아버지가 좀 이상했네? 요 정도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때에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버지의 진심이 조금씩 전달이 되면서 딸이 그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집중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또 딸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때 아버지의 진심이 조금씩이라도 전달이 됐다라면은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아버지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릴 확률이 있어요.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는 뭐냐면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father figure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딸이나 여동생이 어느 정도 망가져 왔을 경우에는 그거는 그 consequence는 이 따님과 여동생 그 본인과 그 father figure가 되는 오빠나 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감당은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말린다고 해서 현대사회가 정말 24시간 완전히 가둬둘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니다. 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론이고 그 이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구체적으로 사연으로 알려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그 상황에 국한해서 좀 더 딜을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딸이나 여동생이 약을 해. 그죠? 아니면은 누가 봐도 저 새끼는 사채업자의 그냥 사채업자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새끼는 여자를 막 팔아 제끼는 놈이야. 근데 여동생이나 딸이 그쪽으로 가려고 해. 그거는 약간 욕을 먹더라도 딸이나 여동생이 나에게 반발을 하더라도 그거는 일단 강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 그런 데미지는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복구가 불가능한 데미지가 올 것 같을 때에는 일단 욕을 먹으세요. 욕을 먹으면서 확 끊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욕을 먹겠죠. 막 나한테 반발을 하겠죠. 그때 반발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언쟁하거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받아들이시고 진정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딸이나 여동생에게 언쟁하지 마시고 일단 근데 복구가 안 되는 데미지가 올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끊긴 끊어야죠. 그건 끊어놓고 그 이후에 오는 여파에 대해서는 감당을 하시면서 감정 조절 잘 하시면서 감당을 하시면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가 보는 현대 남성들이 어느 지점에서 조언을 잘 못 따르냐면 이제까지 해놓은 거에 대해서 오는 결과에 대해서 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질문이 대부분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그러한 결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제가 이거를 픽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로가. 네, 보통은 여러분 뭔가 잘못을 했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크리티컬하지만 않으면 너무 막 내 인생에 파괴적이지만 않으면 데미지가 오는 거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 의견이 궁금했다. 지름길이 없죠. 사람 마음에 지름길이 없어요. 네. 과거에 내가 다 잘못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저에게 구체적인 사연을 주시면은 종종 지름길이 나오긴 하죠. 왜냐면 제가 구체적인 배경을 알면은 그 배경에서 사회지능을 이용해서 뾰족한 수 몇 개가 제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갈 수는 있죠. 자, MU 론리님 멤버십 영상을 돌려보고